자, 통역의 사회적 전환.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라는 것은, 자, 통역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외교 및 상업, 국가 간 사회 간의 통역이 가장 대표적인 필드가 되겠어요. 어떤 통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자, 외교와 상업에서는 행정 및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고요. 또 국가와 사회 간의 통역에서는 지역적, 사회 내 통역의 어떤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가 안에서 기업 간의 회의와 통역,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죠. 또 사회와 문화적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고요. 또 지역적, 사회 내 통역 안에서 이렇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만족에 의해서 또는 어떤 번역가가 어떤 일부의 독자를 위해서 번역이라는 작업을 했다면, 통역은 매우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국가적인 요구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 현대 통역학과 번역학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까지만 해도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묶어서 트랜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범주화시켰다면 20세기를 건너면서 21세기로 지금 들어오면서는요, 통역학과 번역학이라는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은 통역대로, 번역은 번역대로의 어떤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과 통역이 노는 물이 같아야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번역은 문화적 흐름을 발생시킨다면 통역은 문화적 흐름보다는 사회와 문화의 충돌의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역학의 사회적 전환, 국가 기업 간의 회의 통역만이 통역의 주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거죠. 20세기 통역은 딱 이거였어요. 국가, 기업의 회의 통역. 그렇죠? 국가 간의 협상, 기업 간의 협상에 언어적 의사소통을 해결하는 것이 딱 이 문제였죠. 사회문화는 통역 시의 어려움을 가져가다 주는 요인으로 주요 개념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요. 국가적인 협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소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역은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국가 간, 기업 간의 어떤 회의의 현장에서 쓰였으니까. 자, 근데 시대로 인해서 사회 현상에 변화가 오고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통역을 언어의 틀만 보지 않고 사회문화적 틀에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였어요? 아까 번역에서도 나왔어요. 번역에서도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로서 번역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를 해결하는 역할로서의 번역을 얘기했죠.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전에 한국 지도 어떻게 그린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자, 35. 자, 35를 연결을 시키면 한국 지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20세기 이전에, 19세기 이전에는, 중세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언어와 언어가 충돌하는 지역, 여기에서 이제 통역이 있었다 그랬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유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다가오면서 글로벌화된 사회, 지구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회 안에서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는 사회 문화가 통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 안에서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온 지금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통역에 큰 역할을 부여하게 되죠. 자,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역적, 사회적 내의 통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사회와 통역의 상호관계, 통역 참여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 발생한다. 자, 2000년,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2000년에 한국에, 여러분들처럼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왔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결혼해서 바로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 2000년에 한국 대학에 있는 유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뭐 유추하는 김에 제가 보여줄게요. 2019년에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16만 명이에요. 그렇죠? 160, 000, 16만 명이에요. 그러면 2000년에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만 명? 만 명? 만 명이었을까요? 1000명대였어요. 1000명. 2000명이 못 됐습니다. 2000명이 못 되는 정도로 한국 사회에, 한국 대학에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저도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에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지만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캠퍼스에 외국인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은 많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지금 16만 명이에요. 16만 명.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100만 명 시대입니다. 화교 이외에 중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언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증거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결혼해서 왔던, 뭐 비즈니스로 왔던, 뭐로 왔던,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한국어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 말과 통역 번역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상이 한국의 교육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로서의 이 통역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통역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당연히. 이 통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